그 치료는 해서도 안 될 치료고 절대 받으면 안 될 치료예요. 근처 병원을 갔는데 로 치료를 받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 우리 얼굴에 그냥 수류탄 던지는 거예요. 비싼 돈 들여서 피부과에서 치료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황인종 같은 경우는 다 화상을 입어요. 정말 잘못된 치료예요. 그래서 그거는 굳이 병원에서 치료 받으실 필요가 없어. 만약에 탄력을 좀 만들고 싶어 하면은 안녕하세요, 원준님. 오늘 공부하고 계시네? 저 오늘 공부를 해야 돼서 촬영을 못 하겠어요. 그래요? 아니, 무슨 원서야, 심지어. 무슨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거예요? 잠이 오네. 무슨 컨셉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얼른 정신 차리시고요. 네, 오늘은 뭔가요? 오늘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맨날 그렇게 궁금해? 아니, 분명히 모든 시술이 모든 사람한테 다 좋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쵸. 네, 다들 이제 가성비 시술 받고 싶고 나한테 도움되는 거 받고 싶은데 분명히 병원에서도 이 시술은 웬만하면 안 받아도 되는데 이런 것도 분명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있기는 하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 알려드리면 제가 어떡해? 오늘 촬영 안 할 거예요. 그거 알려드려요 오늘?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가시죠. 원장님, 네? 저희가 좀 앞에 꽁트 좀 그냥 재밌게 한 거긴 하지만 물론 다 시술이 목적을 갖고 생긴 거긴 하겠지만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저분들이 저런 걸 받는 건 좀 분명 이런 거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희 의사들의 역할은요, 이 시술이 저분한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저희가 추천을 하는 입장이고, 옷가게를 가면은 옷 점원들은 이 옷이 고객님께 너무 잘 어울려요 막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막상 입혀놨는데 별로인 경우도 좀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100% 어울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대부분 어울릴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좀 저런 분들은 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런 시술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패션, 옷도 키 작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키 큰 사람한테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쪽 업에 종사하시고 매일 그걸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우리 일반인보다 딱딱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이런 거를 뭐 자주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거야? 사실 좀 악의적이고 나쁜 분들이 있다면 소위 말해 눈탱이 맞고 올 수도 있는 건 거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피부과 치료를 받던지 치료 계획을 세울 때 너무 도움될 것 같아요. 하나씩 한번 가보시죠. 원장님이 생각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시술 첫 번째 뭔가요? 첫 번째는, 저는 병원에서 색소 치료를 많이 해요. 근데 환자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저 옛날 병원에서 이런 치료를 받았어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흑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색소긴 색소인데 약간 동그랗게 갈색으로 있는 그런 색소들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근데 왜 이게 왜 1번이냐? CO2 레이저 많이 들어봤죠? CO2 레이저, 어비움야그 레이저 뭐 이런 레이저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피부를, CO2 레이저는 태우는 거예요. 어비움야그 레이저는 피부를 깎는 거예요. 근데 이 흑자를 CO2나 어비움으로 깎아버리거나 태워가지고 끌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치료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피부가 상처만 날 뿐 100% 재발을 합니다. 왜냐면 흑자는 색소거든요. 색소기 때문에 색소 레이저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CO2 레이저는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태우고 나면은 피부는 상처만 나고 이게 색소 침착으로 이어지고 흑자 자체는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는 치료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치료들을 하는 병원들이 많고, 환자분들도 이 흑자 때문에 근처 병원을 갔는데 CO2 레이저로 치료를 받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 근데 그 치료는 해서도 안 될 치료고 절대 받으면 안 될 치료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좀 용도에 안 맞는 치료. 사람들이 당연히 기대하는 건 흑자가 없어지는 걸 텐데 그거를 받아서 흑자가 없어지지 않나요? 왜냐면 색소라고 하는 세포 자체는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거를 아무리 열심히 태운들 피부 안에는 색소세포가 또 남아있고 걔네들이 또 세포 분열을 하면서 또 자라나기 때문에 태우는 걸로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색소 레이저로 그 색소를 터트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흑자 치료를 여러분들이 뭐 검색을 또 많이 하시겠죠. 그러면은 좀 센스 있는 병원들은 색소 레이저로 이제 치료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색소 레이저 중에서도 뭐 IPL 이런 거는 사실 효과는 없고, 흑자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선생님들마다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무슨 흑자 뭐 전용 레이저 해가지고 또 개발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방법으로 또 치료를 하는데, 어쨌든 흑자에 맞는 적합한 색소
색소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한다. CO2 레이저랑 어음야그 얘네는 색소 레이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 하면 안 되고 흑자는 색소 레이저라고 하는 앱로 해야 되는데 색소 레이저는 의사 선생님들마다 노하우나 레시피 같이 이렇게 조합할 수 있는 게 다양하다는 거죠. 맞아요. 또 절대 하면 안 되는 시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IPL이죠. IPL은 우리 얼굴에 그냥 수류탄 던지는 거예요. 무섭죠? IPL이 굉장히 어려운 레이저고 효과는 물론 너무너무 좋을 수가 있지만 많은 분들한테 사실 IPL은 조금 적합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옛날에 치료를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거의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파장의 레이저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수류탄이라고 표현해주시죠. 수류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파장은 색소 치료를 하는데 쓰이는 파장이고 어떤 파장은 홍조 치료를 하는데 쓰이는 파장이고 어떤 파장은 뭐 잔주름이나 피부 탄력도를 좀 증강시킬 수 있는 그런 파장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분들은 색소도 좋아져, 홍조도 좋아져, 피부 탄력도 다 좋아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안성맞춤이죠. 한 번 받았는데 와, 내 피부 완전 난리 났어,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황인종 같은 경우는 IPL을 했을 때 속김이나 색소 침착이나 진피성 색소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오히려 잠자고 있던 애들 깨우는 개념인 거예요? 맞아요. IPL이 예를 들면 흑인한테 쐈다 그러면 다 화상을 입어요. 왜냐면은 IPL이나 대부분의 레이저들은 검정색을 좋아하거든요. 그 검정색에 가서 거기가 에너지가 쫙 흡수가 돼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흑인한테 쏘면 다 타는 거, 얼굴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부분이 피부톤이 좀 어두워. 그리고 기미가 좀 많아요. 그랬을 때 IPL을 쫙 쏜다? 그러면 막 기미도 올라오고 다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IPL은 진짜 장인 아니면 IPL 장인분들도 있어. 그리고 요리요리 피해가지고 잘 쏘는 선생님들도 계셔. 근데 웬만해서는 그런 장인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도 IPL은 잘 쓰고 있지는 않다. IPL은 내 피부가 되게 하얀 편이다. 얼굴이 좀 하얗고 깨끗하고 근데 뭐 예를 들어 홍조가 있다. 그런 분들은 또 안전하게 쓸 수는 있어. 근데 피부가 어두우면 혹은 기미가 있으면 IPL은 정말 쓰면 안 돼요. 되게 어려운 영역이에요. IPL은. IPL도 피부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런 경각심을 좀 가져야겠네요. 그래서 IPL 하고 나서 피부가 더 엉망되고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요. IPL을 받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받으면 안 되는 분들이 IPL 말고 그럼 뭐 받으면 좋을까요? 근데 그게 또 병원마다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쓰는 레이저도 너무 다양하고 파장도 너무너무 다양하게 있고 그래서 병원마다 다르다. 그 병원에 맞는 걸 하되 IPL은 조심해라. 네, 이건 기억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또 절대 하면 안 되는 시술 세 번째. 세 번째는 여드름 흉터 치료. 아니 여드름 흉터 치료하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되게 생뚱맞지 않아요? 여드름 흉터는요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약간 회색 빛깔의 어두운 색소 침착, 그리고 두 번째는 붉은 자국, 그리고 세 번째는 여드름 파인 흉터. 이 세 가지가 있어. 자, 그러면은 여드름 나면 색소 침착 생기는 경험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거는 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 그래서 그거는 굳이 병원에서 치료 받으실 필요가 없어. 가만히 냅두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홈케어로 미백 관리 해주시면서 그러면 좀 빨리 없어져. 굳이 돈 들여서 치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붉은 자국 치료인데 이것도 대부분은 좋아져요. 근데 붉은 자국인데 조금 딥하게 들어가면은 치료를 해야 되는 붉은 자국이 있고 치료를 안 해도 좋아지는 붉은 자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반이지. 웬만해서는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비싼 돈 들여서 피부과에서 치료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기다려보는 거야. 여드름이 안 나는데 자국이 안 없어진다? 그러면 그때 그 병원을 가세요. 이거 완전 꿀팁인데요? 왜냐면 이거 가지고 고민하면서 꼭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저녁 사라고 했잖아. 반대로 그걸 가지고 병원에 가면 어쨌든 그것도 시술을 할 수 있나 보죠? 대부분은 이제 치료하자고 하죠. 의사들 입장에서 그게 좀 사실 좀 땡큐야. 왜냐면 병원에 치료를 하면 빨리 좋아져요. 그거를 치료를 해가지고 안 좋아질 리가 없잖아. 어차피 시간 가면 좋아지는데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도 피부 좋아졌어요 칭찬도 받고 그리고 레이저 치료도 하니까 돈도 벌고. 이거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빨리 없애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 뭐 가서 맞는 거긴 한데 그게 아니고 이게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 고민되는 단계면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집에서 관리도 되는 거네요. 맞아요. 와 세이브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지금 남겨놓으셨어요? 여드름 페인 흉터. 살이 이렇게 파인 흉터 있잖아요. 네. 그 치료가 되게 어렵거든요. 페인 흉터가 되게 어려운데 사실 효과 없는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딘가 살이 좀 파여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거기가 좀 좋아질까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그 표면을 좀 다듬으면 좀 좋아지겠죠. 네. 그리고 밑에서 속살이 차올라서 채워지면은 살이 올라가겠죠. 네, 그 두 가지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엉뚱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프락셀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패여 있으면 피부를 좀 박피를 해야 돼요. 결국은 깎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좀 좋아져. 근데 박피하지 않는 프락셀 레이저는 효과가 없어요. 10번, 20번 해도 좋아진다는 느낌 별로 없어요.
그럼 그걸 여쭤봐야 되나? 페인 흉터 치료 갔을 때 박피성 프락셀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물어보면 더 좋겠죠. 디테일하게 좀 물어보기가 좀 그러면 프락셀 레이저 치료하고 나서 피부 보호하는 그 듀오덤이라고 테이프 같은 거 붙이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게 어떤 신호일까요? 그러니까 피부를 박피하니까 수분 밴드를 좀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는 거죠. 그 치료가 없으면 박피가 아닐 확률이 아니죠. 얼굴만 좀 붉어진다. 그리고 붙이거나 그런 걸 안 했다. 그러면 뭐 비박피 프락셀인 거죠. 물론 피부 결이나 탄력감이나 모공이나 이런 것들은 좀 좋아질 수가 있는데 여드름 페인 흉터가 좋아지기에는 역부족이다. 여드름 흉터만 해도 뭘 받지 말고 어떻게 해야 세이브할 수 있는지를 너무 잘 배운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안 받고 내가 관리해도 되는 수준이니까 아낄 수 있고, 두 번째는 잘못된 비싼 레이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올바른 레이저를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신 거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여드름 흉터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의 다 없어지겠네요? 많이 좋아지죠. 약간 회색빛 어두운 거는 뭐 거의 다 좋아지죠. 그럼 붉은 것 만약에 홈케어로 안 없어지면 그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거는 피부 안쪽에 고름이 있거나 혈관이 있거나 아니면은 붉은 자국이 염증이 좀 오래돼서 혈관들이 너무 늘어났거나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면 되겠죠. 그럼 그건 웬만하면 다 없어져요? 많이 좋아지죠. 페인 흉터는요? 페인 흉터는 치료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완전하게 복구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근데 하지만 절반 이상은 좋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50% 이상은 개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드름 하면 늘 첫 번째 하는 고민이 흉터 고민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어디까지 해결되는지가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절대 하면 안 되는 시술 네 번째. 네 번째, 필러! 아니 필러가 안 된다. 필러 요즘 시대에 그렇게 많이 맞고 있는데? 저는 필러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부위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좀 있어요. 필러는 말 그대로 채우는 거예요. 피부가 꺼져 있거나 어딘가 좀 함몰이 있거나 그런 부분을 인체에 안전한 물질을 주입을 해서 거기에 볼륨감을 만들어준다. 팔자주름이 꺼져 있잖아요. 필러를 넣어서 볼륨감을 만들어줘서 주름을 더 연하게 만든다. 이게 필러. 그럼 사람들이 기대하는 효과는 주름 같은 거 없애거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마가 좀 꺼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필러를 넣어주면은 이마가 라인이 좀 빵빵하게 예쁘게 매끈하게 된다. 아니 이렇게 좋은 필러를 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필러도 잘 하면은 너무너무 좋은데 저는 두 가지 부위에는 좀 잘 안 해요. 여기 눈 밑, 애교살. 그러니까 요즘에는 애교살 필러를 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기는 해. 근데 옛날에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애교 필러라고 해요. 제 실눈 떠볼게요. 여기 애교살 생기죠? 네. 실눈 떴을 때 애교살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 필러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도 이렇게 빵빵하게. 왜냐면 애교가 많아 보이잖아. 좀 동안으로 보이잖아. 동안으로 그걸 왜 원장님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애교 필러를 좀 넣잖아요. 저는 정말 많이 넣어도 이 정도 넣어요. 평상시에 이 정도만 있도록 넣는데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넣고 나서 또 한 달, 두 달 있다가 좀만 더 넣어주세요. 계속 좀만 더 넣어주세요. 하다가 눈 밑에 애벌레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가끔씩 눈 밑에 애교 필러를 정말 많이 넣으신 분들이 오시면은 약간 제가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이 넣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크게 위험한 건 아닌데 본인의 예쁜 얼굴을 오히려 망친다. 그래서 애교 필러는 웬만해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애초에 시작을 좀 안 하는 게 나을겠다. 애초에 안 하는 게 낫다. 또 있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코필러. 코필러도 많이들 할 것 같은데? 많이 하죠. 코필러는 필러를 넣었을 때요 나중에 많이 퍼집니다. 필러가 옆으로 많이 퍼져서 여기 콧대가 되게 두툼해져요. 아바타코죠. 이게 되게 두툼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양이 몇 개월 정도는 이쁠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퍼지면서 콧대가 다 내려앉았네? 또 필러 맞으러 와요. 그럼 또 필러를 맞으면 또 조금 좋아지겠죠? 나중에 퍼진 코가 이렇게 돼요. 근데 본인은 또 몰라. 적응돼서. 그러니까 코필러 같은 경우는 조금 잘 퍼지는 부위다. 그래서 여기는 모양이 나중에 안 이쁘다. 그래서 내가 수술 전에 코 모양이 수술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높아지는지를 경험을 하고 싶은 분들은 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이거를 너무 막 많이 넣어가지고 수술한 것처럼 코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면 필러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네요. 네, 팔자 필러는 저도 실제로 많이 맞고 있고 그리고 여기 턱 맞고 있고 이마나 이런 데도 모양 만드는 이쁜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필러 자체는 되게 좋은데 이 두 가지 부위는 저는 웬만해서 추천을 잘 안 하죠. 반대로 그러면은 이 애교살 생기고 싶어하는 분, 네. 코 조금 개선하고 싶은 사람들이 네. 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책은 없을까요? 물론 이제 뭐 코나 이런 데 이제 실 같은 걸 넣는 경우도 있어요. 필러를 넣게 되면은 필러 자체는 약간 물렁물렁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 같은 걸 넣어서 구조물을 같이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 플러스 이제 필러를 넣어주면 좀 더 오래 좀 지탱이 된다는 그런 이제 효과는 있지만 근데 결국은 필러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또 퍼지기 때문에 내가 필러를 좀 소량만 넣을 거다라고 하면은 코에 이제 실 넣는 거는 괜찮지만 필러를 너무 많이 넣어서 콧대를 많이 높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수술하는 게 나아요. 애교는 답이 없죠. 애교살은 이러고 다니세요 그냥.
이렇게 실눈 뜨고 다니세요. 이게 살짝 원장님 개인 취향 좀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애교살은 없는 걸로. 자, 마지막으로 또 절대 하면 안 되는 시술. 리프팅인데요. 슈링크와 울세라. 아, 오늘 충격의 연속인데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슈링크와 울세라는 피부 안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 안을 태우면은 쪼그라들어. 오징어 굽듯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너무 집중적으로 한 곳에 많이 쏘게 되면은 여기 살이 이렇게 패입니다. 이렇게 패어버릴 수가 있어. 아니, 원래 그걸 받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 뭔데요? 리프팅이죠. 처진 거를 여기 피부로 쫙 달라붙게 해주는 거죠. 아, 근데 그게 이렇게 쏙 파일 수 있다. 제가 얼굴 보자. 아니, 그거는 너무 물고기 구멍 입을 해버리면 어떡해요? 근데 실제 이렇게 되면 되게 빈해 보여요. 아, 그건 엄청 스트레스예요, 진짜. 여기가 확 빠져버리면. 근데 슈링크와 울세라 받고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한 곳에 너무 많이 쏘거나, 그리고 얼굴 살이 안 그래도 없는데 막 슈링크를 확 몇백 샷, 뭐 엄청 500샷, 600샷 했어. 얼굴 살이 싹 다 빠져버려요. 그럼 사람이 좀 피곤해 보이고 인상 자체가 빈해 보여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비싼 돈 주고 그렇게 빈해 보이면 너무 속상하겠는데? 그럼 너무 속상하죠. 그럼 또 다시 필러를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얼굴 살이 없어. 그런 분들은 웬만해서는 슈링크 울세라 받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얼굴 살은 없는데 탄력을 좀 만들고 싶어 하면은 고주파 계열의 리프팅이나 아니면 슈링크를 하되 에너지를 최대한 낮춰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고주파 레이저는 어떤 거 있어요? 되게 많죠. 뭐 써마지, 올리지오, 볼유머, 텐서마, 요즘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아, 이게 또 종류가 많고 대안책이 많이 있네요. 많이 있죠. 얼굴살이 없는 분들은 슈링크 울세라 받으면 진짜 안 되겠네. 다른 대안책이 있으니까. 그럼요. 그런 대안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내 친구가 슈링크 받고 예뻐졌단 말이야,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에너지 최대한 낮춰서 들어가요. 그래야지 피부는 자극을 주면서 얼굴 볼펜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 아, 진짜. 이제 이해됐어요. 왜 다른 대안책이 있는데 그걸 걱정해야 되지 했는데, 아, 내 친구가 저거 받아서 좋아졌대 이러면 그거 무조건 고수하는 분들이 있겠네요. 있어요. 아, 이거 알아야겠다. 아무리 유명한 시술이어도 모두에게 다 적합한 건 아닐 수 있다. 그럼요. 우리가 맛집이라고 찾아갔는데 되게 맛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별론데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마다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어울릴 수는 없어요. 시술도 이게 자기에 맞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그럼요. 맞게 이렇게 추천을 해도 안 맞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런 꿀팁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병원을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나한테 잘 맞는 시술을 좀 많이 추천받고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 받으세요. 왜냐면은 아무리 거기 병원의 상담 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뭐 색소든 뭐든 많이 보셨다고 해도 사실 경험은 의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첫 대면은 그래도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 게 맞지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건지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정보나 공부를 좀 많이 해가세요.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의사 선생님이 콕 집어서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나랑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을 잘 찾아가지고 시술을 받으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너무 맡겨버리는 식이거나 네. 아니면 너무 설명을 안 해주는 곳이면 그만큼 만족도가 떨어질 확률이 높겠네요. 굉장히 크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저희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유튜브를 보고도 많이 오시는데 공부도 많이 해오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수긍 많이 하시고 치료를 잘 따라오시는데 내가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나중에는 알아서 이제 추천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환자분들이 대부분 나중에는 또 그렇게 되시죠. 나중에는 맡기고. 왜냐면 신뢰가 쌓이니까. 근데 그 신뢰가 쌓이는 단계에서는 본인이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선생님하고 궁합도 좀 잘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공부하는 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네요. 그럼요. 처음 갔는데 알아서 해주세요? 그건 좀 아니잖아. 그랬다가 만족 안 하면 이게 다 잘못이야 이렇게 하기에는 내가 손해다네요. 맞아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 얼굴에 맞지 않는 시술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시술들에 대한 5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내 얼굴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를 한번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공부를 해보시고,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병원을 가시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는 병원 찾아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그 선생님과 내가 생각하는 얼굴에서 좀 부족한 포인트가 매칭이 잘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시는 그런 선생님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랑 성향이 잘 맞는 선생님을 잘 찾는 게 같은 비용을 내고 예뻐지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그리고 주변에서 피부과를 찾고 있는데
나는 이런 시술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시술이 나한테 맞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많은 지인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